38선 북쪽 이천에서 다시 서울로. 내가 그리운 부모 형제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남쪽을 다시 택한 것은 북쪽으로 갔을 때 2년 동안 남쪽에서 한 일을 엄하게 추궁받게 될 것이고, 당시 북쪽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단이 조직을 만들어 남쪽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테러를 행하여 저들 임의대로 잡아다 고문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악명이 높았던 터 나는 이런 비인도적인 단체에 대해 내심 비판적이었지만, 북쪽에서는 이런 단체라도 가입한 자로 의심을 받게 되고 추궁을 받게 됨직하고, 내가 북의 체제가 싫어 월남한 것이 분명한 바 내가 부모 형제 앞에 나타남으로써 가족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으리라는 염려에서, 그것이 가장 남행을 결행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 남쪽 서울 용산으로 돌아와 끓인 물을 마시고 약도 복용하여 하루에 수없이 하던 설사, 복통도 잡혀 이질은 치유되었으나, 불안한 나날 나를 수상하게 본 용산을 거쳐 전선으로 가던 인민군 장교에게 2번이나 잡혀 용산역,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 같은 내무분소에 넘겨진 것이었다. 내무분소에서 신문을 받아 학생증을 제시하고 의용군 훈련을 받아 병으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그 증명서를 내보이니 강압적인 신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 주었다. 나는 이곳에서도 귀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 순서가 바뀐 이야기인데, 내가 환자 진료도 하고 학원에 나가게 되면서 빵집에서 점원 생활은 자연적으로 끝나게 되어 용산역 가까운 송씨 한약방으로 옮기게 된 것이었다. 이 집은 내가 환자를 진찰하고 이 집에서 약을 지어왔기에 서로 알게 되었고, 여기 주인은 일제시 경찰 간부의 당시 이북이었던 철원 부 읍장을 지내고 월남한 사람으로 한약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는 부족하고 침도 잘 놓을 줄 모르는 터에 내가 보충하여 대신 함께 일을 하여 주니, 영업상 이 집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이 집에서 침으로 수입이 생겨 좋아서 상생관계였기에 나는 어려운 숙식 문제를 풀게 될 수 있었다. 북쪽에서 돌아오니 미처 남쪽으로 피난을 못 간 이 집 여자 의학 전문 학생인 장녀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난처한 입장이 되어, 그리고 나 빵집도 피난을 가고 달리 거처를 정할 곳이 없어서 이 처녀는 안방을 그대로 쓰고 나는 전처럼 약방으로 잠을 자게 되었다. 매일 미군 폭격기가 와서 한강 철교에 폭탄을 쏟아부어 가까운 곳 그 굉음이 엄청나 유리문이 흔들거려. 그래도 이 처녀는 무섭다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일이 없었으니 그대로 담담한 관계. 오폭이 두려웠으나 첫눈에 맡기는 도리밖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시간은 가고, 10월인가 추석을 전후하여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때를 고비로 전세가 역전되고 인민군이 밀려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하였다. 서울에서도 물러나고 서울은 다시 대한민국 수도로 복구가 된 것이었다. 이래서 한강 너머로 피난을 갔던 이 집 내외와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두 젊은 남녀가 한 지붕 밑에서 먹고 잠자고 한 것에 대해 당연히 의심의 시선을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전과 다를 바 없는 몸가짐에 대해 그간의 실상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나에게 더한 신뢰를 나타내게 되었다. 사실 내가 내심 호감을 가졌던 사람은 둘째 딸이었고, 그녀는 서해의 섬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전란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섬에 묶여 있었기에 망정이지, 자매가 만약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 후 의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잘못된 선택을 2번 하고 유부남과의 동거로 파탄이 나기도 하였으며, 3번째 이혼한 의사 남자와의 만남은 의처증이 심하여 견디어내지 못하고 갈라서 3번 결혼하고 3번 실패한, 그 풍파 속에서도 아들 하나 잘 키워 외롭지는 않게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수년 전엔 환자 진료에서 손을 떼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성당 일에 열성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